그지? 그지? 은하와 우주, 그래서 나온다. 은하와 우주. 그지? 관건은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사람의 유전을 해야지. 사람의 유전. 그지? 유전과 진화 쫙 다 들어가잖아. 그지? 여기는 그냥 사실 단순 암기인데, 그지? 그래도 설명 한번 듣고 암기하는 게, 그지? 그럼 은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밤하늘에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지? 그 별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은하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집단인데 우리 이제 밤하늘에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지. 근데 이 별들이 물론 별과 별 사이 거리가 매우 멀기는 한데 지구에서 보면 굉장히 머니까 되게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별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집단을 이뤄. 별들이 모여있는 단체. 별성자에. 그지? 그래서 성단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할 텐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주를 이렇게 우리가 천체망원경을 본다고 하면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뿌옇게 뭔가가 잔뜩 모여있는 그 기체들이 잔뜩 모여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거를 성운이라고 불러. 성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거의 진공 상태긴 하지만 이게 별이 있고 별이 있으면 여기가 완전히 비어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양이 많든 적든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걸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게 성운이야. 그럼 이런 수많은 성단, 수많은 성운,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라고 하는 또 커다란 또 하나의 그 집단을 또 이루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성단하고 성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성단, 이렇게 성단.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수많은 별, 지구에서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야, 거기에. 그지? 모여 있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 별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냥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게 약간 공 모양을 띄어. 공구자의 모양 상자를 써서 구상성단, 이렇게. 구상성단. 그 다음에 산계성단이라는 게 크게 이제 둘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구상성단은 별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공처럼 보이니까 그 성단을 이루는 별의 개수가 어때? 무지하게 많겠지. 그치?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거야. 수백만 개의 별들이 모여서 저 먼 지구에서 보니까 그게 공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얘를 봤더니 색깔이 약간 붉은색을 띄어요. 붉은색. 응? 니네 앞에서 뭐 오늘 온 친구들은 지난 시간 못 들었겠다만 니네 그 별 표면 온도에 따른 뭐 스펙트럼형 해가지고 배웠지? 온도가 낮을수록 뭐에 가깝다고? 붉은색에 가까워. 그럼 온도가 왜 낮아? 별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이 있다 그랬잖아? 이제 막 만들어진 애들은 그 별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흰색 내지는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근데 이제 별이 죽을 때가 다 돼가. 그지? 얘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물론 안 터지는 별도 있지만 얘네도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보여. 그럼 봐봐.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성단이 됐는데 걔가 붉은색을 띈대. 그러면 붉은색 별들이 졸라 많이 모여 있는 거겠지? 그럼 붉은색 별들이 졸라 많다는 건 뭐야?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나이가 많아서 붉은색을 띠는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단이 뭐다? 구상성단이야, 구상성단. 좀 이따가 은하 얘기하겠지만 그럼 은하에서 구상성단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은하의 중심부. 은하의 중심부에 많고요. 그 다음에 헤일로라고 부르는 부분에 이 구상성단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구상성단은 공 모양으로 보인다. 별이 얼마나 많으면 공 모양으로 보이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게 근데 약간 붉은색을 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산계성단이라는 건 뭘까? 산계가 뭐야? 흩어져 있다는 얘기. 내 눈에 볼 땐 좀 모여있긴 한데 구상성단이면서 별들이 좀 이렇게 듬성듬성 흩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별의 개수가 어때? 얘보다는 적은 거지.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산계성단. 수십에서 수만 개라고 돼 있지, 그지? 이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지? 얘는 나는 지금 수백만 개라고 해놨고, 그지? 얘는 그거보단 적겠지. 수십에서 수만 개. 만 개의 별들이 듬성듬성 모여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약간 무슨 색을 띄어? 약간 푸른색을 띄어. 그럼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나이가 젊은 애들, 혈기 왕성한 별들이 좀 모여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이가 좀 젊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 은하하고 이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은하의 구조를 이해하면 왜 그런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산계성단은 은하라고 부르는 놈의 나선팔이 있어요. 나선팔. 은하의 나선팔에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얘기해. 나선팔. 그래서 얘는 은하의 중심, 은하의 핵 또는 은하의 중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산계성단은 은하의 나선팔. 왜냐하면 이게 은하를 아직 내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은하에서 나선팔에서 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젊은 별들은 막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라면, 그러니까 별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에 산계성단도 많은 거야. 그치? 그래서 산계성단은 은하의 나선팔에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 비교하는 거 거의 이제 표로 돼 있으니까 그거 꼭 암기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뭐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로 나 설명했지? 얘는 나이가 많은 별이니까 온도가 높아나자? 좀 낮은 편일 것이고, 얘네들은 나이가 젊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온도가 조금 높겠지?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달달달 써갖고 수십 수만 개 푸른색 이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자. 왜 나이가 젊었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럼 얘는 혈기 왕성하겠네? 그럼 뜨겁겠네? 온도가 높겠구나? 이렇게 그냥 쭉 이어서 이렇게 암기를 하란 말이지. 그지?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성운. 별 성자의 무게수. 구름 운자야. 자, 우주 공간에는 각종 기체들, 뭐 먼지부터 여러 가지 기체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체들이 유독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지구에서 보니까 그게 구름처럼 보여.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게 뭐야? 성운이 되겠다. 성운. 우리가 성간물질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런 성간물질들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성간물질의 대부분이 사실 뭐냐면 수소하고 헬륨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수소, 뭐 헬륨, 그다음에 뭐 각종 티끌, 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간물질인데, 그 성간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게 성운이다 이거지. 근데 성운도 세 가지 정도, 그죠? 이렇게 나뉘게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두 개는, 자 이렇게 얘기해. 두 개는 묶어서 밝은 성운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어두운 성운이라고 부르거든.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방출성운 또는 발광성운이라고 하는 게. 발광이 뭔지는 알지? 지랄 발광의 발광은 아닌 거지, 그지? 빛광자에 빛을 발하다, 뭐 이런 뜻이지. 그래서 방출성운 또는 발광성운이 있고, 그다음에 반사성운이라는 게 있어. 그냥 이거 암기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암흑성운 이렇게 있어. 거기 나와 있는 뭐 대표적인 그 성운의 예들은 하나씩 정도는 암기를 좀 해두시고, 그래서 얘네 둘은 밝은 성운, 얘는 어두운 성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거야. 그지? 참고로 니네 별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성운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안 보이지만 그 구름 안에 별이 하나 있는 거야. 그지? 별이 하나 있어. 그럼 별은 반짝반짝 작은 별에서 빛을 막 내겠지. 근데 구름 속에 뭐가 있어? 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름 밖에서 보면 이 별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별이 빛을 내. 그럼 그 빛을 이 성운이 흡수해. 그래서 지들이 빛을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내가 지금 뭘로 그렸냐? 지금 요 색깔이 좀 다르긴 하는데 약간 보라색 띠지? 맞아? 약간 푸른색 띠기도 하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그러니까
빛을 방출한다 이 얘기거든. 사실은 그 성운 안에 뭐가 있다? 별이 있어서 그 별이 방출하는 빛을 얘가 흡수해서 외부로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마치 그 구름이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방출 성운 또는 발광 성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데 붉은색. 잘못 그렸네. 그지? 주로 붉은색으로 보이더라. 수정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원리만 알자 이거지. 이런 식이구나. 반사성운 이해하기가 더 쉬워. 자, 반사성운은 말 그대로 빛을 반사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별이 내는 빛을 흡수해서 지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반사성운, 니네 이런 거 생각해. 여기 비커가 하나 있어. 비커에다가 내가 그 연기, 향연기 같은 걸 가득 채웠어. 여기 이제 유리로 딱 덮었어. 그럼 여기 향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이제 그게 성운이겠지? 근데 옆에서 니네가, 옆에서, 거기 지금 중간에 반사, 여기다가 전등을 하나 딱 트는 거야. 전등을 하나 딱 틀어. 전등은 이제 파란색 전등을 튼 거지, 예를 들어서. 파란색 전등을 튼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파란색 빛이 나오겠지. 그럼 이 옆에다가 얘 틀어놓고서 니네가 이 비커 보면 무슨 색 보여? 파란색 보이는 거야. 파란색. 니네 그 2학년 때 배우는 빛의 반사 뭐 이런 거 배웠잖아. 파란색으로 보이는 물체는 왜 파란색 보이는 거야? 파란색을 반사하니까 파란색 보이는 거 아니냐? 그지? 그리고 우리가 흰색으로 보이는 애들은 다 반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흰색 연기인데 그럼 얘는 모든 색깔을 다 반사할 수 있는데 옆에다 파란색 전등을 비춰서 파란색만 틀어줬어. 그럼 얘가 파란색을 반사하니까 이 연기 자체가 내 눈에 파란색으로 보일 거라 이거지. 반사성운이 약간 그런 원리란 말이야. 여기 성운이 있는데 이 주변에 뭐가 있는 거야? 파란색 별이 있는 거지. 그럼 그 별에서 나온 별빛을 얘가 파란색을 반사한 거야. 그래서 저 멀리 우리 지구에서 얘를 보면 얘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반사성운이 되겠다 이거지. 그지? 암흑성운은 뭐야? 시커멓게 보이는 거지. 시커멓게. 그지? 이게 뭐냐면 여기에 성운이 있어. 이렇게 성운이. 응? 근데 성운이 너무 진해. 너무 진해. 이 뒤에 별이 있어. 별빛이 올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이쪽에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거야. 이제 지구에서 이 성운을 본단 말이야. 근데 성운이 너무 진해갖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교실에 내가 드라이 아이스 틀어갖고 여기 연기를 가득 채워놨어.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내가 손전등을 하나 켰는데 드라이 아이스가 너무 꽉 차 있어갖고 저 문 밖에서 보니까 이 내가 손전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 안 보여.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야. 별빛이 오는데 얘가 너무 진하니까 여기 빛이 막혀서 못 가? 못 가는 거야. 근데 빛은 사실 사방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면을 보면 이 부분은 빛이 안 나오니까 검게 보이는 거야. 이 주변만 밝은 거야. 주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내 눈에 볼 때 여기는 검게 보이는데 나머지는 밝게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밝게 보이는데 여기만 유독 검게 보여. 그게 암흑성운이야. 암흑성운. 그러니까 니네 거기 보면 봐봐. 그 그림을 봤을 때 그게 말머리 성운이거든? 거기 보면 말의 머리처럼 생긴 부분은 어떻게 보여? 검게 보이지, 이게? 여기 봐봐. 여기 검게 보이지, 중간에? 고기가 암흑성운인가? 그 주변은 밝잖아, 그지? 고기가 암흑성운인 거지. 성운이 너무 진해가지고 뒤에서 오는 별빛이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라봤을 때 통과 못하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보이고 그 주변은 빛이 새어 나오니까 밝게 보이고 이게 암흑성운이 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봐.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그랬거든. 성운에서 이 셋 중에서 어디서 별이 만들어질까? 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곳은 어딜까? 찍어봐. 3분의 1의 확률이지. 33.333%의 확률이야. 이 성간물질이 가스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라고 했잖아. 걔네들이 모이다 보면 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가스 양이 누가 제일 많아? 얘가 제일 많지. 그지? 얘가 별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가끔 이거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니네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질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온도는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낮아야 돼. 온도가 낮았는데 얘네가 이 성운이 모이다 보면 온도가 높아져서 짜잔 별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밀도는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밀도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얘가 별이 될 확률이 제일 높다며. 그 성간 물질이 겁나 많이 모여있는 거 아니야. 그지? 밀도가 높아야 돼. 그래서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려면 별이 탄생할 조건. 성운에서 별이 태어나는데 온도는 낮아야 되고요. 밀도는 굉장히 높아야 된다. 요거 하나 추가로 기억을 좀 해두자. 알겠니? 그럼 야 성단은 아까 뭐 은하의 중심에는 뭐가 있고 나선팔에는 뭐가 성운은 어디에 많을까? 이게 성간물질이 모인 게 성운이라며. 참고로 성간물질이 나선팔에 많아요. 그래서 은하의 나선팔에 이런 성운들이 많다. 알겠니? 이런 성운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성단들, 성운들, 그 다음에 이제 성단이 되지 않은 그냥 일반 별들이 모여서 더 큰 집단이 뭐가 된다고? 은하라고 하는 게 된다. 은하. 그지? 그럼 은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은하. 자, 은하는 이제 뭐 아까 이제 여러 이제 집단들이 여러 천체들이 이제 모여서 은하라고 하는 걸 이루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지? 지구야.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다고 하지? 그럼 태양계도 결국 크게 보면 어때? 은하 안에 들어있거든?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지? 너와 나, 우리. 그지? 우리 은하라고 부른다. 우리 은하. 그래서 은하들 중에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 이렇게 불러. 그럼 우리 은하가 아닌 나머지 은하들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거잖아. 무슨 은하? 외부 은하라고 불러. 외부 은하. 외부 은하. 외부 은하라고. 자, 그 외부 은하의 존재를 누가 처음 밝혀냈냐면, 니네 시험 범위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뭐 우주 팽창 뭐 이런 게 나오거든?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밝혀냈어. 허블 아저씨가 밝혀냈어.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 이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당시 뭐가 있었냐면, 니네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가 무슨 은하일까? 지금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배우거든. 안드로메다 은하. 근데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연구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금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안드로메다가 방금 지웠지. 하나의 성운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성운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해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크기를 떠나서 절대로 우리 은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은하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고, 이거 외에도 이제 무수히 많은 외부 은하도 이제 관측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가지고 이게 분류를 해보니까 모양에 따라서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뉘더라 이거지.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뒷장에 나오게 될 거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 은하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이제 우리 은하다. 사실은 그럼 우리는 은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은하의 겉모습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교실이 은하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그 은하 안에 있는 걸 니네 이 교실의 겉모습이 물론 벽이 있고 천장이 있고 하니까는 이 교실이 네모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만, 그럼 이 건물 니네 모양 알 수 있어? 지금 이 안에 있는데? 모르지. 건물 밖에서 봐야 건물 모양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고, 그지? 태양과 같은 별들이 몇 천억 개가 있어. 그지? 그 중에 얘는 그냥 이거 먼지 찌끄레기도 안 되는 애야,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 우리 은하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이 불룩해가지고, 그제? 이렇게 약간 가운데가 불룩한 원반 모양. 원반 모양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 크기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얼마야? 10만 광년. 10만 광년. 그지? 10만 광년이면 뭐야? 이쪽 끝에서 출발! 해갖고 빛의 속도 출발해갖고 얼마 걸린다? 10만 년 걸린다. 이거지, 10만 년.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우리 태양계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태양계는 어디쯤 있을까 봤더니, 자, 여기가 은하의 중심부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은하의 나선? 팔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성단 쓸 때 헤일로라는 거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 은하에 이렇게 이제 마치 뚜껑 덮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입체 구조란 말이야. 요 부분이 헤일로가 되는 거야, 헤일로. 헤일로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은하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양쪽으로 뻗어나와 있는 여기를 은하의 나선 팔이라고 불러. 지금 이제 옆에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잖아. 그럼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된다고? 중심에 이렇게 뭐가, 중심에 이제 뭐가 있는 거? 이렇게 은하의 중심, 핵이 있는 거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뭐야? 이렇게 이제 팔들이, 이게 지금 이 나선 팔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있잖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서 이제 수정이 됐는데, 은하의 중심 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하면, 이렇게 뭐야? 중심 부분에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구조가 보인대.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팔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띠더라 이거지. 위에서 보면, 얘네 이제 책에 보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0만 광년 정도 된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 중심부에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이렇게 막대 모양의 구조가, 보일 것이다 이거지. 근데 이제 뒤에 그 외부 나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은하의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은하는 종류로 따지면 막대 나선 은하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은하? 막대 나선 은하다 이렇게 얘기해. 종류로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하는 거야. 알겠지? 막대.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정상 나선 은하라고 배웠거든. 근데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반영이 돼서 지금은 막대 나선 은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길이는 10만 광년이고요. 그럼 태양계는 이 나선팔에 속해 있는 거야. 중심으로부터 자, 이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어? 전체가 10만이니까 이거 5만 나오겠지?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 3만 광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 중심부의 두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나? 자, 요 중심부의 두께는 대략 1.5만 광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1.5만 광년. 자, 이제 이거 니네 연락에 외워야 되겠지? 그런데 말이야. 예전에 선생님이 은하를 가르칠 때 애들이 이걸, 졸면 안 되지. 졸면 안 돼. 이걸 연락에 외웠어. 근데 은하를 틀려갖고 왔어. 왜 틀렸나 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어? 광년, 그지? 근데 단위가 파색으로 나온 거야. 그지? 니네 10만 광년이 몇 파색일 줄 알아야 돼. 잘 봐. 3.26 광년이 몇 파색? 맞니? 자, 그러면 10만 광년이 몇 파색인지 알려면 뭘로 나누면 될까? 10만을 3.26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맞니? 선생님 소수점인데 계산하지 마. 그지? 계산하지 말고 대략. 어차피 뭘로 나와? 약 얼마로 나오겠지. 그러면 3이라고 치자고 그냥. 3.26을 3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약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3분의 10만이면 얼마가 나와? 33,333 파색 나오겠지. 맞니? 근데 우리가 천 단위는 키로로 바꿔.
1000단위는 킬로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 거지? 됐니? 33kPa. 오케이? 근데 문제 풀다 보니까 약 30kPa라고 나왔어. 그럼 맞는 거야. 어? 알겠니? 그러니까 약 30kPa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킬로파섹. 약이니까, 그지? 30, 33다. 그치? 진짜 이것 때문에 틀린 애도 있다니까, 이거. 그지? 보기 중에 다음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하는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30kPa이다. 그러면, 이상하다. 나 분명히 10만 광년이라고 외웠는데 틀렸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알겠어? 그래서 10만 광년이 대략 몇 파섹에 해당되는지도 꼭 기억을 해둬라. 알겠니? 왜 기억해야 된다고? 변화무쌍한 경원 중학교라니까, 그지?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이제 꼭 기억해둬라. 알겠니? 기억해둬라. 그럼 얘도 뭐 파섹으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 3.26으로 나누면 됩니다. 3만을 3.26으로 나누면 대략 나오겠지. 맞니? 얼마 나오겠냐? 대략 약 10kPa 나오는 거야. 그지? 약이야, 약. 어차피 소수점으로 일일이 계산해 놓지 않아. 그러니까 약. 얼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제 이런 모습.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은하 기준으로 하자면 은하의 중심부에 뭐가 많다고? 붉은색을 띠는 구상성단이 많다고. 그 다음에 나선팔에는 뭐가 많다고? 산계성단과 성운이 많다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뚜껑처럼 덮여져 있는 게 뭐라고? 헤일로라고 한다 그랬지? 헤일로에도 뭐가 많다고? 구상성단이 많다고. 이렇게 구상성단이.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좀 해둬라. 알겠니? 우리 은하가 이제 이런 모습이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습은 추측이야. 연구 결과를 토대에 우리 은하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야. 그럼 우리는 이 안에 있잖아. 우리 산지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쳐, 이렇게.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건물 혹은 이 교실이 은하야. 우린 교실 안에 있잖아. 그러면 이 교실의 겉모습 우리가 안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은하를 본다 그러면 어디만 보이는 거야? 이 교실이 은하야. 그럼 내가 이 교실을 바라본다면 이 교실 벽면을 보는 거야. 한 면을 보는 거지 단면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은하의 단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밀키웨이. 미리네. 은하수라고 하는 거야, 은하수. 그지?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은하수 나오지? 자, 은하수. 여러분들이 대단히 피곤하신 관계로,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그지? 근데 선생님이 막 강조하고 있는데 졸면은 너희들이 손해니까. 자, 그래서 은하수라는 거는 결국 우리 지구에서 바라본 뭐다? 은하의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럼 봐봐. 은하수는 지구가 요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지구에서 은하의 단면을 본 거잖아. 해봐. 북극이든 남극이든 우리나라든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은하수는 우리 지구를 뭐하고 있다? 그냥 다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은하수를 부르는 명칭도 일단 여러 가지가 아까 얘기했잖아. 마치 하늘에다 뭘 뿌려놓은 것 같다? 쫙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다. 그래서 밀키웨이! 그지? 그 다음에 순 우리말로 미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뭐 밀키웨이, 뭐 미리네라는 명칭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구 전체를 휘감고 있다. 그지? 지구 전체를 휘감고 있다. 자, 그런데 봐봐. 은하수가 어떨 땐 되게 얇아. 그러니까 밤 하늘을 이렇게 보면 은하수가 이렇게 이제 보일 거란 말이야. 뭐 은하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땐 되게 얇아. 희미해. 근데 어떨 때는 은하수가 굉장히 두껍고 뚜렷하게 보이는 거지. 니네 생각을 해봐. 여기서 봐봐. 선생님이 지금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지금 발가락 끝에서 쫙 끌어갖고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거야. 니네 수업이 끝나면 나는 쓰러질지도 몰라. 그지?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에너지를 지금, 그지? 중간에 혈압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 선생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막 하다 보면은, 해서 쓰러질 거야. 그지? 밟지 말고, 119에 신고해주고, 알겠지?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떨 땐 얇게 보이고 어떨 땐 두껍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름에 좀 두껍게 보여.
겨울철에는 좀 얇게 보인다? 그럼 요 그림을 이해하자면, 자, 봐봐. 여기다 그냥, 이거는 그냥, 과장되게 그리는 건데. 이 안에서 이 태양이 있어. 이 안에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왔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참, 이게 자전축 기울여서 그려놨지? 참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여름이야. 그럼 니네가 여름철에 태양 쪽은 당연히 보이겠냐? 안 보이겠냐? 여기가 은하의 단면인데 여기 태양이 있는겨? 내가 여기 지구인겨? 태양이 있으니까 이 단면이 보여? 안 보이지? 뭐 어디, 여기 보이지? 그럼 여기서 은하수 보려면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쪽은 졸라 얇아. 근데 이쪽은 은하의 중심이라 졸라 두꺼워.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우리가 은하의 중심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은하수가 두꺼운겨. 겨울철에는 어느 쪽을 바라보니까? 나선 8쪽. 왜냐면 겨울이면 지구가 여기 와 있거든? 여기 이렇게 와 있으니까 여기서 태양 쪽은 당연히 안 보일 거 아니야. 반대쪽을 보게 되니까 얇은 쪽을 보니까. 그래서 여름철에는 은하의 중심 쪽 단면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은하수가 좀 두껍게 보이는 거고, 겨울철에는 은하의 나선팔 쪽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 단면이 좀 얇게 보인다 이 얘기야. 참고로 여름철에 그 은하 중심 쪽에 또 어떤 별자리가 있냐? 궁수자리. 별자리로 따지면 궁수자리 쪽이 가장 은하가 두껍고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모두 관측할 수 있다. 궁수자리 방향에서 가장 밝고 두껍게 보인다. 그게 계절로 따지면 뭐다?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다음에 군데군데 보이는 검게 보이는 부분은 성간물질이 뒤쪽에 빛을 가로막은 것이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하의 이쪽을 보든 이쪽을 보든 군데군데 완전히 막 이렇게 되게 중간중간 검게 보인단 말이지. 그럼 뭐겠어? 성운이야, 성운. 어떤 성운? 거기 봐봐. 니네 뭐라고 써있어? 성간물질이 뒤쪽의 빛을 가로막은 것이다. 무슨 성운? 암흑성운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니네 그래서 그 옆에 은하수 그림 나와 있잖아. 가운데 보면 약간 검스름하게 보이잖아 지금. 그지? 검스름하게 이렇게 보이지? 은하수 가운데 쪽으로? 그게 이제 굳이 성운으로 따지자면 암흑성운쯤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지?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속속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좀 이따 보시고. 그래서 뒤에 넘기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가 끝이거든. 이 시험 범위에.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뭐야? 관측을 통해서 뭘 알아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게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다라는 걸 알아낸 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여러 은하들을 관측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외부 은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허블 아저씨가 외부 은하들을 관찰해가지고 니네 시험 범위 낮으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우주가 팽창하네? 이것도 알아낸 거야. 그지? 근데 어쨌든 간에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이런 외부 은하를 관찰한 다음에 얘네들을 모양에 따라서 그 종류를 나눠놨어요. 자, 그래서 외부 은하는 그 종류가 중요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뭐에 따라서 나눴다고? 그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나눈 거야. 모양에 따라서. 그지? 자, 뭐가 있냐면 일단 모양이 겁나 그냥 불규칙해. 이게 과연 은하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모양이 불규칙해. 무슨 은하? 불규칙 은하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은하가 여기에 속하는 건데 나선 은하라는 게 있어. 나선 은하. 가운데 은하의 중심이 있고요. 그 주변을 팔 같은 게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은하를 나선 은하라 그래. 그러니까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은하의 중심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팔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뻗어나와 있는 게 이제 나선 은하란 말이야. 그런데 이 나선 은하는 또 둘로 나뉘는 거야. 정상 나선 은하라는 것과 막대 나선 은하라는 게 있어. 정상 나선 은하가 선생님이 방금 그렸다 지운 거야. 그러니까 자, 얘는 그냥 모양이 졸라 그냥 막 불규칙해.
그리기도 어려워. 불규칙하니까. 근데 나선 은하는 아까 중심의 은하의 핵, 은하 중심이 있고요. 정상 나선 은하는 그 핵에서 그냥 나선팔이라고 부르는 게 그냥 이렇게 직접 뻗어 나온 거야. 요게 정상 나선 은하야. 막대 나선 은하는 아까 은하의 중심이 있어. 근데 그 중심부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길다랗게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가로지른다 그랬지? 요런 구조가 보인다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이제 팔이, 이렇게 뻗어 나와. 이런 게 막대 나선 은하인 거지. 막대 모양의 구조가 보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타원 은하가 있어. 말 그대로 은하가 무슨 모양이야? 타원 모양이야, 타원 모양. 그냥.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야. 나선 은하는 은하의 핵이 있고, 그지? 은하 핵 주변에 나선 팔이 있는 거잖아. 타원 은하는 뭐만 남아있는 셈이야? 은하 핵만 남아있는 셈인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나이도 가늠할 수 있다. 은하도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한단 말이야. 은하들끼리 또 합쳐지기도 하고 막 그래. 모양이 불규칙한 거잖아. 야, 나이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 얘가 제일 많아, 타원 은하가. 왜냐면 이 나선 은하 갖고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지. 요 가운데 뭐가 있다고? 졸라 오래된 별들이 많다고. 그지? 그 다음에 나선 팔에는 마찬가지 성간물질이 겁나 많아. 성간물질이 많아서 여기서 막 별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야? 상계성단도 많다 그랬잖아. 은하핵은 오래된 별이 많이 모여있는 거고 나선팔에는 성간물질이 풍부해서 별들이 막 계속 생겨나는 곳이란 말이야. 니네 생각해봐. 여기가 안개가 쫙 껴있는데 말이야. 그 안개 중에 일부가 모여가고 공 모양이 됐어. 맞아? 그럼 여기 있는 기체가 줄었어, 늘었어? 기체가 꽉 차 있었는데 그 기체 중에 줄었지. 그럼 니네 생각해봐. 이 나선팔이 성간물질이 많대. 여기서 계속 별이 만들어지면 이 팔이 점점 어떻게 되겠냐? 없어지지. 성간물질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선팔이 없어져. 뭐만 남아? 핵만 남는 거야. 핵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안 된 거야. 은하가 만들어진 지. 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얘네가 이제 모이면서 군데군데서 별이 만들어진 얘도 이제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지나면 나선 은하가 되고, 나선 은하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타원 은하가 되고, 그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외부 은하 관측을 통해서 모양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눴고, 특히 나선 은하는 또 이렇게 두 가지, 이 중심부의 막대 모양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된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은하는 그럼 모양으로 따지면 어디에 속한다? 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한다. 그지?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 중에서는 우리랑 가장 가까워. 그지? 얼마만 가면 돼? 빛의 속도로 한 200만 년만 가면 돼. 그지? 평생 가도 우리 은하 절대 못 벗어나겠지? 우리 은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도 10만 광년이 걸리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는 택도 없지. 자, 인간이 쏘아 올린 물체 중에 현재 가장 빠른 게 뭐야? 보이저 1호하고 2호야. 그지? 보이저 1호하고 2호입니다. 걔네들이 시속으로 따지면 몇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고 있거든? 근데 니네 보이저 1호, 2호가 태양계 탐사선인데 내가 알기로 1970년대 발사했거든? 작년인가에 태양계 끝에 도달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시속 몇십만 킬로로 날아가는데 이제 간신히 태양계 끝에 간 거야. 그지? 근데 걔는 이제 우주 공간으로 아예 나가버리는 거겠지? 그럼 이제 우리 은하를 향해서 뭐 계속 가겠지. 그지? 교신이 끊어지면 이제 그냥 뭐 어딘가 잘 살고 있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교신이 안 끊어지면 이제 심지어 조종도 할 수 있는 거야. 니네 저거 마션인가 봤냐? 마션 영화? 화성에서 이제 지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막 보내잖아. 그 영화니까 그거 몇 분 사이에 온 거지. 나 살아있어 보내면 도착하는 몇 분 걸려? 30분 걸려, 30분. 전파 쏴서 오는데 30분 걸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30분에 밥은 먹었냐? 보내면, 그지? 30분 있다가 도착하고, 그지? 밥 안 먹었다, 그지? 그래서 실제로 가는데 몇 개월 걸리잖아. 오다가 빽했지, 걔네가. 탐사선들이 이렇게 오다가 빽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어마어마하다, 그지? 아무튼 그래서 외부 은하의 종류 세 가지.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지? 되겠다라는 거. 굳이 여기서 이제 뭐 나이를 물어보진 않지만 굳이 나이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은하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생물 부분 나가도록 합시다. 생물 부분.